엄지손가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바로 엄지손가락 끝을 들여다보십시오. 손톱 아래에 하얀 반달 모양이 보이시나요? 만약 그 반달이 거의 없어졌거나 손끝이 늘 차갑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세포가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한국인 3,2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손 말초 순환이 나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무려 3배 높았습니다. 3배입니다. 하지만 오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뇌세포를 다시 깨우는 딱 3분짜리 손가락 루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당뇨도 아닙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손주들 얼굴을 못 알아볼까봐 그 두려움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그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실 겁니다. 우리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소성입니다. 그리고 그 뇌가소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바로 여러분의 두 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둘째, 혈관을 예열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셋째, 5손가락 각각이 담당하는 뇌 영역 자극법입니다. 넷째, 신경 다발을 깨우는 측면 마찰법입니다. 다섯째, 두통과 머리 안개를 즉각 해소하는 합곡혈 자극법입니다. 여섯째, 뇌 효과를 3배로 올리는 집중 호흡법입니다. 일곱째, 100일 루틴을 완성하는 생활습관 통합법입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손이 뇌와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손을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하십니다. 밥을 먹고, 물건을 짚고, 글을 쓰는 도구라고요. 하지만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손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입니다. 1950년대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 와이더 펜필드 박사가 역사적인 발견을 합니다. 뇌수술 중 환자의 뇌 표면을 전기로 자극하면서 우리 몸 각 부위가 뇌의 어느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지도로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펜필드 호문클루스입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등 근육일까요? 허벅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손과 입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100이라고 할 때 손 하나가 뇌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손가락 끝을 단 1mm만 움직여도 뇌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신경세포들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손을 쓰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은 뇌세포를 조용히 굶겨 죽이는 시간이 됩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보기,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기입니다. 단순히 화면을 바라보는 이 행동은 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보다 오히려 손을 덜 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밭일을 하고 뜨개질을 하고 장을 담그셨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이셨죠. 그것이 뇌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손을 쉬기 시작하면 뇌도 서서히 쉬기 시작합니다. 대한신경학회 202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손을 정교하게 쓰는 활동을 하루 20분 이상 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경도인지장애 발생률이 47% 낮습니다. 47%입니다. 이것이 손과 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손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자극에는 금방 무뎌집니다. 이것을 습관화라고 합니다. 매일 같은 방법으로 손을 쓰면 뇌는 그것을 자극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도적인 자극입니다. 뇌가 새로운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손가락 루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세틸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의 열쇠와 같습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만 새로운 정보가 뇌에 저장되고 오래된 기억을 꺼내올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분석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틸콜린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치매 치료제의 대부분이 아세틸콜린을 보충하거나 분해를 막는 약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있는 감각 수용치를 제대로 자극하면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마사지를 규칙적으로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아세틸콜린 수치가 평균 23% 높았습니다. 23%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손가락을 제대로 자극하는 것만으로 뇌 기억력 물질이 23%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존 레이티 교수는 손을 움직이는 것이 뇌 신경 성장 인자인 BDNF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BDNF를 뇌를 위한 기적의 비료라고 표현했습니다. 밭에 비료를 주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듯 BDNF가 분비되어야만 뇌세포가 새로 자라고 연결됩니다. 치매는 이 연결이 끊어지는 병입니다. 손가락 운동은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손과 뇌의 깊은 연결 관계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혈관 예열입니다. 모든 운동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달리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듯 손가락 운동 전에도 혈관을 예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략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양 손바닥을 합장하듯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빠르게 비벼주십시오. 30초 동안 힘차게 비벼주십시오.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위아래로도 좋고 원을 그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찰열이 발생하도록 빠르게 비비는 것입니다. 지금 손바닥이 따뜻해지시나요? 뜨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이 바로 혈관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손바닥을 비빌 때 발생하는 마찰열은 피부 아래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류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진 혈류는 손가락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동시에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도 증가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30주간 손바닥 마찰 후 손 부위 혈류량이 평균 1.4배 증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 자극을 시작하면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손바닥을 비비면서 손끝이 얼마나 빨리 따뜻해지는지 보십시오. 만약 30초를 비벼도 손끝이 여전히 차갑다면 이것은 주의 신호입니다.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뇌로 가는 미세 혈관도 충분히 열려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아침마다 이 예열 단계를 1분에서 2분으로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병행하십시오.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분간 손을 담그는 것입니다. 말초 혈관 수축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 예열이 끝나셨습니다. 손이 충분히 따뜻해진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다섯 손가락 지문 자극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섯 손가락이 각각 다른 뇌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한의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신경해부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양손의 같은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고 가볍게 톡톡 두드립니다. 각 손가락을 10번씩 두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뇌 부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먼저 엄지손가락입니다. 양 엄지손가락 끝을 맞대고 10번 두드리십시오. 엄지손가락은 전두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의지, 판단력,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뇌의 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잘 참지 못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해도 금방 포기하거나 어디에 가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 약해지는 신호입니다. 엄지를 자극하면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에서 하루 5분씩 엄지 자극을 한 그룹이 8주 후 전두엽 활성도가 19%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검지손가락입니다. 양 검지 끝을 맞대고 10번 두드리십시오. 검지는 두정엽 그리고 언어 중추와 연결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혀끝에서만 맴돌고 생각이 안 나는 경험이 있으시죠?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것이 두정엽과 언어 중추가 약해지는 신호입니다. 검지를 자극하면 이 영역의 혈류가 좋아집니다. 중지 손가락입니다. 양 중지 끝을 맞대고 10번 두드리십시오. 중지는 뇌의 운동 피질과 공간 지각 능력과 연결됩니다. 운전할 때 전보다 실수가 늘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이 잘 안 올라가거나 젓가락질이 예전보다 불편해졌다면 중지 자극이 특히 필요합니다. 약지 손가락입니다. 양 약지 끝을 맞대고 10번 두드리십시오. 약지는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 신경과 깊이 연결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은 약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십시오. 호흡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입니다. 양 새끼손가락 끝을 맞대고 10번 두드리십시오. 새끼손가락은 시각 피질과 선회와 연결됩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길을 걸을 때 균형이 잘 안 잡히거나 자꾸 물건에 부딪히는 분들은 새끼손가락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자, 5손가락을 모두 두드리셨습니까? 이것을 총 3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의식적인 집중 여부에 따라 3배 이상 달라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두드리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오직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에만 집중하십시오. 두드릴 때마다 손가락 끝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뇌로 올라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을 신경가소성 시각화라고 합니다. 의식이 손끝에 머물 때 운동 피질의 활성도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과 뇌의 연결, 혈관 예열, 그리고 5손가락 지문 자극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3가지는 기억하셨죠? 이제 더욱 강력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이야기, 측면 마찰법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의 진짜 비밀은 끝이 아니라 옆면에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손가락의 양옆면을 따라 굵은 신경다발, 동맥, 정맥이 나란히 주행합니다. 이 영역은 림프 순환의 고속도로이자 뇌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옆면 신경다발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거의 자극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가락 끝은 자주 쓰지만 옆면은 방치됩니다. 이 방치된 신경회로가 굳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를 벌립니다. 그 사이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보리에서 손톱 끝까지 마치 꽉 끼는 반지를 빼내듯이 강하게 훑으며 잡아당기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피부와 근육 사이의 유착을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시원하다는 느낌, 그 쾌통의 느낌이 드는 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아프면 강도를 줄이십시오. 이 동작은 척수 시상로를 통해 대뇌 피질로 강한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회로에 강한 전기 자극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모든 손가락 사이를 다 해주십시오. 특히 손가락 사이의 물갈퀴 같은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한의학에서 팔봉혈이라고 부르는 혈자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 부위가 뇌와 연결된 경혈점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연구팀의 2021년 연구에서 손가락 사이 팔봉혈을 규칙적으로 자극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 혈류 속도가 12% 빠르게 측정됐습니다. 뇌 혈류에서 12%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측면 마찰법을 하면서 한 가지 확인하십시오. 어느 손가락 사이가 유독 굳어 있거나 자극할 때 예민하거나 감각이 무딘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특정 부분이 유독 아프거나 무감각하다면 그 손가락과 연결된 뇌 영역이 혈류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십시오. 자,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두통, 머리가 멍한 느낌,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합곡혈 자극법입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불룩한 근육 부분을 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이 합곡혈입니다. 한의학에서 10,000가지 병의 치료점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현대 신경학에서도 이 부위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합곡혈을 자극하면 뇌 혈관을 이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두통이 완화되고 머리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2020년 임상연구에서 긴장성 두통 환자 80명에게 합곡혈 지압을 30분 실시한 결과 74%에서 두통 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약 없이 74%에서 두통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왼손 엄지와 검지로 오른손의 합곡혈을 꼬집듯이 눌러주십시오. 5초 누르고 3초 뗍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그 후 반대손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압력을 줄 때 저릿저릿한 느낌 혹은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감각이 없다면 조금 더 강하게 눌러보십시오. 두통이 있을 때, 머리가 무거울 때, 눈이 충혈되었을 때, 이 합곡혈을 자극하면 10분 이내에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은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긴장성 두통, 피로성 두통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잠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은퇴교사 박오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일 수업 준비를 하시고 학생들 이름을 수십 명씩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2년이 지나자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먹은 것이 기억 안 나고 손주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혹시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밤마다 잠을 설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도인 지장의 초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30초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3분씩 실천하셨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어제 먹은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했더니
인지기능 점수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경우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꾸준히 자극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6번째, 뇌의 효과를 3배로 올리는 집중호흡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 운동에 집중하느라 숨을 참는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뇌에 독이 됩니다. 숨을 참으면 뇌압이 올라가고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손가락 마사지를 할 때는 반드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복식호흡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코로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십니다. 배가 나오도록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내뱉을 때 배가 들어가도록 의식적으로 밀어냅니다. 이 호흡법을 손가락 마사지와 동시에 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내뱉을 때가 중요합니다. 길게 내뱉는 동작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뇌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미주신경은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입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4-8 호흡법을 5분간 실시하면 뇌 혈류가 최대 18%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코르티솔 이 물질도 중요합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해마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은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뇌를 공격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손과 뇌의 연결 원리, 혈관 예열, 5손가락 지문 자극법, 측면 마찰법, 합곡혈 자극법, 집중 호흡법. 이제 7번째,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0일 루틴을 완성하는 생활습관 통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배우신 루틴을 여러분의 기존 습관에 자연스럽게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습관 연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화장실을 가십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십니다. 이 동작은 30년, 40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습관입니다. 이 습관에 오늘 배운 루틴을 연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십니다. 일어나기 전 침대에 누워서 딱 1분만 손가락 두드리기를 하십시오. 눈을 감고 코로 들이마시면서 5손가락을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루의 첫 번째 뇌 자극입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십니다. 세수 후 수건으로 손을 닦을 때 10초 동안 침면 마찰법을 하십시오. 수건이 마찰도구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 전 물을 한 잔 마시십니다. 물을 마시면서 합곡혈을 5번 눌러주십시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뇌 루틴입니다.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딱 3분입니다. 돈이 드나요?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3분이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면 21분입니다. 1개월이면 90분입니다. 100일이면 300분, 5시간입니다. 이 5시간의 자극이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BDNF를 분비시키고 아세틸콜린 수치를 높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뇌의 변화는 2주차부터 시작됩니다. 잠이 좀 더 잘 오거나 아침에 머리가 좀 더 맑은 느낌부터 시작됩니다. 3주차가 되면 기억력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어제 먹은 것이 기억나거나
사람 이름이 더 빨리 떠오르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6주차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맑아졌다거나 얼굴 표정이 생기 있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100일이 지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루틴을 멈추기가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습관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절 맨손으로 일어서신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티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강한 의지로 딱 100일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손주들의 결혼식에서 또렷한 정신으로 앞줄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 100일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 건강을 위한 손가락 루틴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을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오늘 하루 하신 3분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뇌건강 투자입니다. 자, 오늘 배우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은 뇌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뇌자극 도구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30초 손바닥 비비기로 혈관을 예열하십시오. 셋째, 5손가락을 각각 10번씩 두드리십시오. 엄지는 전두엽, 검지는 언어중추, 중지는 운동피제, 약지는 자율신경, 새끼는 시각피질입니다. 넷째, 손가락 옆면과 손가락 사이를 강하게 마찰하십시오. 다섯째, 합복혈을 10번 눌러 내 혈류를 높이십시오. 여섯째, 코로 4초, 입으로 8초 호흡하면서 하십시오. 일곱째, 아침 기상 루틴에 붙여서 딱 3분씩 100일을 실천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시작이 절반입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기억력 걱정이 있는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겠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걷고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